입항이 갑절들었지만 지역 상인들과 관광업계에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체질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풍력발전 이익금을 특별 기금으로 모아 특정 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가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3마리가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청약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특별 분양 과정에서 문서 위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이 붙을 거란 얘기가 나돌면서 청약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경찰이 151세대 특별공급 분양 과정에서 문서 위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해 수천 명이 줄을 섰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프리미엄을 노린 신청자들과 일명 떴다방까지 몰리면서 일반 분양 경쟁률은 200대 1을 넘었습니다. 인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최근 분양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51세대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실업부라든가 다자녀에 관련된 특별공급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줘라. 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모든 서류를 다 오픈해서 이제 보여주고 또 필요한 서류들은 다 경찰 측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입주기업 직원 등 특별공급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위조된 임신진단서와 주민등록 서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가 시행사에 낸 모든 서류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시행사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당첨도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에서 같은 전화번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웃돈을 노린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풍력 발전으로 얻어진 이익을 특별 기금으로 조성해서 에너지 자립과 지역 주민을 위해 쓰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대표 육상 풍력발전단지인 표선면 가시리. 이곳의 풍력발전 사업자는 사업 허가 조건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액의 7% 또는 당기 순이익의 17.5%를 개발이익 공유화 명목으로 제주도에 내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모아진 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자원인 바람 자원을 이용한 개발 이익을 제주도민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그런 풍력 자원 공유화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 조성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가시리와 김영지구에서 4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7곳에서 70억 원 가량이 조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력 판매 수익이 떨어져 기금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익공유화 제도 도입할 때부터 순이익에 대해서 제출하는 거고 적자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익공유화를 해라. 이 부분은 아주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보면 내지 말아라는 취지로도 해줬습니다 하면 이익 볼 때까지 기다려줄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놔두겠다 이 얘기네. 특히 20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는 공유화 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제주도가 개발이익 공유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공공자원이란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청귤이라 불리던 감귤 미숙과 명칭이 풋귤로 통일되고 유통이 허용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청귤은 재래종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풋귤로 변경하고 감귤 직거래 허용 물량을 150kg에서 300kg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가 하루에 한 척꼴로 제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행사들이 크루즈 관광객을 독점하는 데다 이들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적어 지역 상인들과 여행업계에서는 체감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대형 호텔을 옮겨놓은 듯한 대형 크루즈가 제주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중국 텐진항에서 온 10만 8천 톤급 골드 프린세스호를 타고 온 관광객은 2,600명. 항공기 10편을 가득 채운 규모입니다. 然后这是我第一次来济州岛，但我曾经去过首尔。然后这一次来的时候，想感受一下济州岛在这个时候的天气呀、环境什么的，觉得还蛮不错的。 이들은 용도암과 한라수목원 등 관광지 3곳과 롯데 면세점을 들른 뒤 저녁에 제주를 떠났습니다. 크루즈 관광은 이처럼 무료 관광지로 구색을 맞추고 쇼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지 않는 재래시장은 관광 일정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재래시장 상권도 살고 이렇게 할 건데 재래시장은 솔직히 이제 국내 관광객이에요. 크루즈는 전혀 아니고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40만 5천 명.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주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짧아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여행사들이 크루즈 관광객의 80% 이상을 독점하는 데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모객할 만한 능력을 갖춘 제주 지역 여행사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가격 경쟁이라든가 현재 어떤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대형 여행사 위주로 크루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2020년 크루즈 선박 입항 횟수 1,000회에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건 아닌지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옛 탐나대 토지와 건물을 제주도가 사들였습니다. 제주도는 옛 탐나대 부지 31만 제곱미터와 건물 11개 동을 415억 9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계약하고 계약금 3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68억 원은 부지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는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데요. 매 한 쌍이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고 알에서 새끼까지 부화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눈 주변의 검은 무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매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지 한 달 남짓. 새끼 매들은 사냥의 명수답게 벌써 늠름한 모습을 뽐냅니다. 이들의 보금자리는 아파트 7층 베란다. 2달 전 매 한 쌍이 이곳에 알을 낳았고 3마리가 알을 깨고 나온 겁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심히 지켜보게 됐고요. 어미가 이제 먹이를 갖다 주는 모습이나 커가는 과정이 좀 신기했었습니다.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매는 40여 마리. 매는 주로 해안가 절벽에서 번식하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처가 줄자 아파트 단지까지 날아들어 둥지를 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조롱이나 새우리기 같은 경우는 베란다나 다리 교각 같은데 둥지를 튼 예가 있는데요. 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첫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를 먹고 건강하고 늠름하게 자란 새끼 매들은 부모의 품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로 지정됐습니다. 제주 향교는 조선 태조 3년인 1394년 관덕정에서 동쪽에 처음 지어진 뒤 5차례 자리를 옮겨 1827년에 현재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주의 대표적인 유교 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이 큰 변형 없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건축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의 상임위원회가 결정됐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제주시 의뢰 오영훈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서귀포시의 위성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대 국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산업 비중이 취약한 만큼 유망 제주업체 유치를 위해 첨단 도시산업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시 도남동 대신 대체 후보지를 찾아 정상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땅값 상승으로 회사 부지와 직원 주택 마련이 어려워 이전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해비치 호텔과 이중섭거리, 제주 문예회관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 공연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아트 마켓과 음악과 연극, 사물놀이 공연 등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한국과 중국, 호주의 문화예술 교류를 도모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마련됩니다. 배우 주원 씨가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 감귤과 홍보를 위해 주원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주원 씨는 오는 11월 제주 감귤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앞으로 2년 동안 제주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 CBS 방송국에 기물을 부순 45살 유모 씨를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제주 CBS 방송국의 홍보 전단을 찢고 유리창과 CCTV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02년 특정 종파 모임에서 활동했었지만 지금은 관련이 없으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 주택을 분양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56살 최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단독주택 19동을 지은 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13동을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